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너무 문제가 많은 일인데 청년 창업자들 있잖아요. 청년 창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창업자들, 당신들이 왜 망하는 줄 아냐? 이것을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하는 그 청년가게 살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은 컨설팅을 좀 해주는 역할로다가 그 매장들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총 33팀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팀을 추리고 그 12팀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쪽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현물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한 33팀 중에서 12팀을 뽑는데 뭐 솔직히 다 어려워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도와줘 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나라 돈으로 좀 이렇게 좀 도움 좀 받아보자 이렇게 신청한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진짜 도와줘야 될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 12팀이 추려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도와줘야 될 친구인데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게 좀 탈락을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그 친구가 왜 창업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제가 왜 도와주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게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송파구에 살다 보니까 송파구에도 속리단길이라고 하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핫플레이스 같은 상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조그만한 가게를 구했고 굉장히 예쁘게 꾸몄어요. 제가 블로그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정성이 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 해놓고 진짜 뿌듯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가게 처음 창업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꾸며놓으면 정말 기분 좋죠. 음식들도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뭐 덮밥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맛도 맛있겠지만 사진을 찍기에도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니 맛도 좋고 가게가 괜찮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평가를 받던가 하면은 뭐 호불호라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아예 사람 자체가 손님들이 안 오다 보니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맛이 있고 없고 뭐 이런 평가라도 받고 하면은 자기가 좀 들다떠 할 때 그 자체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좀 평가 좀 해달라는 거죠. 가게 오픈일을 보니까 3월 1일이에요. 이런 건 사실 장사 조금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안 들이고 효과를 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청년 창업자들이나 초보자들은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무슨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새로운 핫플레이스 같은 곳을 본인들이 창업하기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땡땡 단길 이런 상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상권이에요. 주식에도 파생 상품이 있듯이 상권에도 파생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면 그런 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에서 크게 한몫 땡길 수도 있겠지만, 초짜들은 눈탱이 맞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다분한 거죠. 하나같이 잘 나가는 상권이라고 이렇게 막 인스타라든 이런 데 나오는 상권들을 보면은 일단 배우가 없습니다. 그냥 원룸이라든지 그냥 오래된 주택단지예요. 기본적인 배우가 없이 이슈로 생긴 곳이다 보니까 주말에 한참 핫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사람 자체가 없는 상권인 거죠. 원룸 사는 사람들이 평일에 그 동네에 있겠어요? 다 일 나가지. 오피스 건물이라도 있으면 직장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와서 출근을 하겠지만, 주택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조그마한 주택단지에서 점심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게 너무 많이 보였지만 그 청년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배우가 없는 곳에서는 무조건 체험단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체험단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얘기하는 건데, 블로그 체험단들을 그 가게로다 계속해서 유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한 팀당 뭐 1, 2만 원 정도 잡고 그런 업체에다가 블로그 체험단을 보내주게 해서 내가 짬뽕을 팔고 있으면 땡땡 식당 짬뽕 시식권 뭐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식권을 가지고 먹고 오면은 어쨌든 광고성이라기보다도 정보 자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에서는 최소 오픈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한 달에 최소 30팀 이상 계속 보내면서 블로그에 올리게끔 해서 속리단길 맛집이라든지 속리단길 뭐 짬뽕 치면 이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뉴들을 보니까 그 친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메뉴들인 건 맞는데,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가 메뉴 하나하나 다양하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면 그것도 아마 매장에서는 렉이 걸릴 겁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컴플레인이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님들이 기다린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걸어서 또 빨리 나가게 되면 맛이라든지 이런 뭐 다른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조그마한 식당이 메뉴가 많아야 되는 건 맞아요. 멀리서 가끔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라면 백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메뉴 하나로다가 경쟁력 있게 하는 게 맞지만, 그거는 백종원 대표 프로그램처럼 전국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짬뽕 맛집이라고 짬뽕 하나만 딸랑 있으면 어떻게 맨날 짬뽕만 먹습니까? 우리는 주말에 가끔 오는 사람들보다도 평일 5일 동안 평타라도 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한 소비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메뉴들이 많더라도 메뉴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무조건 한두 가지 메뉴로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땡땡 식당 음식들 다 맛있어 이런 게 아니라 땡땡 식당 가면은 꼭 이거를 일단 먹어야 돼. 대표 메뉴를 더 가성비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든 뭐 사이다라든지 서비스를 주든 그 메뉴만 시키게 해야 됩니다. 블로거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들도 한 가지 메뉴 아니면 두 가지 메뉴 정도로 제한을 시켜서 제공을 해야지, 그래야 그 식당은 그걸 먹어야 돼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왔던 블로거들한테는 다음번에 시식할 메뉴 시식권을 또 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간판 달고 밑에 배너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권에 있는 가게들은 무조건 온라인상에 간판과 배너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왔던 블로거들이라고 한 번 왔다 갔으니까 그 블로거를 버릴 게 아니라, 한 번 온 사람이 이미 짬뽕 블로그를 올렸는데 한 번 더 짜장면으로 올렸을 때 여기 진짜 맛있나 보다, 블로거들이 와서 두세 번씩 올리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사하시면서 이런 체험단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한 번 왔던 블로거 또 오게 되면은 좀 다양한 블로거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다른 블로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 왔던 블로거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올라가 있는 블로거들에 막 여러 가지 메뉴가 막 다양하게 너무 있게 되면은 거길 가서 뭘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게 되고, 주인은 가게에만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조언도 없고 뭐 대접할 만한 상대도 없고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할 거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청년가게의 실상인 거죠. 가게 차린다고 요리도 배웠을 거고, 상권 조사도 열심히 했을 거고, 인테리어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디자인도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정작 장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평수는 작은데 이 메뉴들로 보다가 매출을 올리려면 열심히 해서 손님들로 꽉 채워도 매출은 재미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수는 정해져 있고 단가도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로 단가를 올릴 만한 그런 요소도 안 보이고 오로지 몸빵으로만 음식으로다가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건데, 또 그 음식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아니에요. 메뉴들을 조금만 손만 보더라도 좀 덜 힘들면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사 선배들이 조금만 손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달에 블로거 3, 40만 원 들여가지고 2, 30팀씩 꾸준하게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석 달 해봐야 150만 원 정도 쓰면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뭐 수백만 원, 뭐 많게는 뭐 1,400만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아도 확실하게 효과를 볼 텐데, 요즘은 블로거들이 인스타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는 그런 블로거들 섭외하면 더 좋을 거고요. 다 애정 있는 메뉴들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팀의 컨설팅이 끝나면 저라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창업 컨설팅, 장사 컨설팅,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선배 창업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한 건데 이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서는 이 창업 컨설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렇게 만든 이 현실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비단 이 청년 가게뿐만 아니라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이 창업 컨설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많고 제가 둘러보면은 진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선배 창업가들도 많은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희 창플TV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창플 카페를 치시면 그곳에는 창업 멘토라고 해서 제가 모아놓은 대한민국 자영업자, 사업가분들이 많은데요. 꼭 오셔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창업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들 망하는 거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창업을 해서 제대로 창업을 했다가 망하면 그래도 경험이라도 남는 거지. 그렇게 제대로 장사해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그렇게 망해버리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 빚져버리고 취직은커녕 언감생심, 대출 원금이나 뭐 이자 내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너에 몰려서 대리기사에 배달 대행에 뭐 쿠팡 물류센터에 상하차에 노래방에 룸사롱에 별의별 빡센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인생 꼬여가지고 젊은 날 그 귀한 시간 다 날려버리고 청춘 날려버리는 거. 아무튼 이번에 청년가게 살리기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컨텐츠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 관련해서도 좋은 회사 찾고 싶은 분들 카페에 오시길 바라고요. 좋은 서비스 해주시는 회사들이 있으시다면 창플 카페 오셔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 꼭 창플 카페에도 애정을 가지고 한 번씩 들러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